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게 사업자 등록이 되면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업자 등록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이 없죠. 그 사업자 등록이 없다는 의미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되면 안녕하세요. 한금연 세무전문 에디터 백근창 세무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초보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첫 번째 단계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일반적인 얘기부터 드릴게요. 사업을 하게 되면 또는 자영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절차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법인이었을 때는 법인 등록을 하게 되고요. 사업자였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됩니다. 자, 근데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게 사업자 등록이 되면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부분인데 부가가치세법상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영리목적 유무에 불과하고, 두 번째, 사업성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독립성을 가지고, 네 번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사업자 등록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이 없죠. 그 사업자 등록이 없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뒤로 넘기고, 자, 이 사업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1번. 영리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 어떤 거냐? 영리목적이라는 것은 해당하는 이익이 구성원들에게 배분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되죠. 영리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 가지 요건, 사업성이 있는지, 독립성이 있는지, 그리고 재화나 용역이 공급하는지에 따라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자가 돼야 기초적인 비영리법인들이 자기네들의 서비스가 똑같이 사업자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쟁이 되지가 않아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택배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한진택배나 아니면 기타 택배 회사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민간 사업자는 사업자가 되고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되지 않는다면 경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 사업성의 의미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었는지를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요. 판례에서 구분하게 되고요. 판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회 이상 반복되는지.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런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독립성이 있는지. 자, 독립성은 근로자와 구분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종속적인 관계에서는 사업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사업자의 기본 요건이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 여부가 사업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 등록을 의무로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사업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제 사례를 알려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중국 상인이었어요. 그 이유가 수염이 이렇게 났었거든요. 이 수염 난 거 가지고 친구들이 제 별명을 지어줬던 게 아니고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평준화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청사가 주변에 있어서 교육률이 되게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좀 잘못된 일일 수도 있지만 교과서를 거의 한 달 만에 끝내놓고,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끝내놓고 참고서를 단체로 구입을 한 다음에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03년 때 전자상거래가 태동하는 시기였고요. 전자상거래 책 시장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 책만 사니까 택배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주문을 받아서 일괄로 구매를 한 다음에 친구들은 주변에 사면 10%의 할인을 받는데 저한테 사면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10%에 대한 적립금으로 제 책을 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될까요? 아까 요건을 한번 해보자고요. 영리목적 유무 불구하고, 이건 상관없죠? 자, 그럼 사업성 있는지 여부를 따지면 계속 반복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겠죠? 30번으로 시작했었는데 학교 전체에서 저한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팔았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 독립적으로 제가 선생님의 명령을 따랐나요? 아니죠. 고객이 명령에 따랐나요? 그것도 아니죠. 저는 독립적으로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3의 신분에 그 사업성이라는 의미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저는 사업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되고요. 저는 사업자가 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게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고요. 그때 그 당시에 의무를 지지 않았던 건 정말 몰랐었습니다. 세법이 굉장히 자주 바뀌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무사인 저도 세법이 바뀌는 시간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세무 지식이 있는 세무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했던 고등학교 때 제가 사업을 했음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몰라서였죠. 만약에 제 지식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으면 저는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세는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초보 사업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규칙 1번이 세법상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 준수하는 것이 절세의 가장 기초고 절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세무 전문가를 이용하듯이 또는 자신이 세무 지식을 충분히 쌓아서 초보 사업자로서의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세금적인 문제나 아니면 절세하는 방향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교육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